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 봅시다. 오, 아이가 제 106장. 몇 장까지 읽게요. 소설이 몇 장까지 읽게요. 안 가르쳐. 질리니까 안 가르쳐 줄게. 3권이 끝나가야 되는데 다음번에 3권이 끝날 것 같네요. 자, 제 106장 해미읍성 장터에서 보임장영. 오 마이 갓. 해미읍성 가보신 분? 해미읍성 안 가보신 분? 그냥 가봐! 멋있어요. 그래서 해미읍성은 서산군 해미읍이에요. 근데 거기에 읍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해미읍성에 또 장이 서는데 해미가 좀 작은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터에서 경화선사가 돛닦고 뭔도 보임장영. 이놈의 보임장양 하다가 끝나게 생겼는데, 보임장양은 뭐가 필요하냐? 자기의 그 그릇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임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끈기를 이제 보고 자기의 그릇을 잴 수 있는 그런 보임장양의 실천의 장으로 경화사가 만들어서 그 해미 장터에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경화사가. 근데 그 무엇보다도 더 이 해미협상하고 경화사가 관계가 깊은 거는 전봉준 장군 쫄딱 망하고 난 뒤로 경화사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해미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해미읍성에 올라와가지고, 그날은 해미읍 장터 말고 해미읍성에 올라와서 시를 하나 읊어요. 뭐라고 읊어요? 내가 아주 속상하니까 가야산 깊은 곳에, 거기가 가야산이잖아요. 가야산 부석사, 가야산 개심사. 그러니까 내가 가야산에 와서 이 깊은 이치를 깨닫고 그냥 숨어버리자. 그런데 어디 이 해미읍성을 그 둘러 있잖아요. 읍성이 둘러 있는데 예뻐. 그러니까 거기를 이미 여기는 보계장터가 둘러 있어서 이게 카필라 성이다. 우리 경호 스님 참 상상력도 대단해. 거기가 보계장은 카필라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중중무진 이것을 보수하면서 고치면서 내가 살다가 일생을 마치겠다라는 이런 소박한 생각을 처음에 전봉준 장군에 쫓기면서 이 해미읍성으로 스며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시가 있어요. 가슴 아프죠. 그래서 저는 그럼 그렇게라도 우리 경화선사가 숨어 쫓겨서 다니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하다가 경화선사의 그 포부대로 여기서 카필라성을 보계장엄이니까 여기가 보계장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제자들이나 가리키면서 내가 여기서 중중무진 고치고 고쳐서 살다가 생을 마치리라 해서 마쳤으면 좋은데 그건 마저도 허락이 안 돼요. 그건 1898년이죠. 1898년인데 그놈들이 가만 놔두나요? 그 이후로 말도 못하게 쫓아다녀가지고 경화선사 찾으려고 그냥 끈질기게 추적을 하는데 왜 추적해? 그 구척장신놈 민대가리 구척장신 전봉준 시체 들고 뛴 놈 말이야. 그거 쫓아가.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어디에서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을 가려고 항복을 하고 말죠? 해인사. 해인사에서 1903년에 그 영주삼이 살인사건이 나잖아요. 1903년에 나니까 하루가 멀다고 공주 경찰서에서 찾아와. 환장하는 거지. 지금 경찰에 쫓기고 있는데 경찰이 자꾸 쫓아오니까 더 이상 할 말을 잊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인방 놈이 있었어요. 해인사 내놓으라고. 원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계종의 조계종이 아니야 그때는. 임재종에 반대되는 파들이 원종을 세워서 그 원종이 뭐예요? 일본 놈들의 앞잡이죠. 예. 그래서 그놈들이 이제 경화선사를, 그놈들은 이제 그걸 알아요. 전봉준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나가. 안 나가면 꼬아박을 거야. 이래가지고 경화선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03년에 그냥 가장 파란만장에 끝까지 가는 건 1903년. 말도 하기 전에 내가 속이 터지려고 그래.
경화가 개심사에서 머물던 어느 날 우리 경화선사 개심사 좋아했어요? 응, 좋아했어. 나도 좋아해. 왜? 개심사 가만 좋아하게 생겼나. 얼마나 이쁜데 그냥 날이면 날마다 개심사가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데 뭐가 해서 두드러 까가지고 또 이상하게 무슨 그거 할까봐 걱정이죠. 그냥 조용히 옛날 그대로의 저기 고색창연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남기를 바라는 게 이 개심사고, 또 하나는 화암사라는 절이에요. 화암사. 완죽은 화암사. 그것도 경화선사가 무지하게 좋아했던 절인데 이뻐. 개발 안 해도 돼. 그냥 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뭐 단청치라고 막 고치고 막 넓히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사세요. 개심사도 마찬가지죠. 진짜로 손대지 않은 천연에 좋아했어요. 경화사. 경화가 개심사에서 머물던 어느 날 개심사에서 가장 가까운 해매의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경화는 거짓거리 행석을 하고 떠나요. 경화사가 개심사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동은수작, 동은 스님이 원규삼이가 나중에 동은수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동은주지가 되는 거예요. 이동원이가 개심사에서 어김없이 생선가게 어물전 앞에 가. 추적추적 칠판은 바닥에. 생선가게 어물전 앞에 가면은 그냥 그냥 그 생선이 마르지 않도록 마르기가 무섭게 갖다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위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판때기 있잖아. 그 사과상자 같은 그런 거 밑에서는 그냥 물이 줄줄줄 막 생선 비린내가 나는 물이 막 줄 흐르잖아요. 거기에 앉아 계세요. 하필이면 경화선사는. 참말로 경사 이상해. 어물전나 추적추적 칠판한 바닥에 꼭두 새벽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 무심산매에 들어 역행의 비도를 시작하는 거지. 드디어. 역행의 비도. 어떻게 경화선사는 그렇게 얄밉게 남들이. 아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남들이 사는 꼭두 새벽에 그게 뭔 짓거리여.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물 흘러내리는 곳에 철푸덕 앉아가지고 무심산매에 들어. 언제까지 들게? 해 질 때까지. 누가 이기나 보는 거예요. 보통은 아니죠. 자리를 잡고 무심히 드는 역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오늘 또 경화는 무해행의 역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생선가게로 행차를 하여 주화판을 깔고 앉아 장터를 어지럽히고 있었냐. 그게 장판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오고 가면서 지나가는 행위들의 이구머니나를 다 한 번씩 하면서 한 발씩 뒤로 불러쓰면서 어지러워. 전부 다 난리가 나. 우왕좌왕 이게 뭐래요? 왜 이런데 정작 경화선사만 산매에 들어있어요.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이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생선이 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생선이 연거푸 물을 뿌리는 생선가게 주인의 물사례를 경사한테 물을 막 뿌려도 까딱도 안 해. 아니, 생선가게 주인은 싫겠죠. 왜냐면 손님이 와야 되는데 손님들이 놀래서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근데 경화선사는 산매에 들어서 꼼짝도 안 해요. 물을 뿌려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죠. 오늘 또 당연한 듯 무심하게 경화를 번동만동 바라봤어요. 누가? 생선가게 주인 아줌마가 무심히 생선에 물을 뿌리고 있었더라. 바닥은 하루 종일 생선 비린내와 찌릿찌릿한 소금기로 쩔어드는 그 물에 몽땅 경화가 깔고 앉아서 그냥 고추가 다 찌들었게 생겼어. 절여지게 생겼어. 그죠? 앉아 차갑고 부른 경화의 엉덩이를 지나 칠판한 바닥으로 올라가지만 무심히 비도를 시험하는 경화는 시장통을 오가는 사람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산매 이렇게 무심산매에 들어야 되는 거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자선을 하면서 선정산매에 들어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 뭐 선정산매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경화선사가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쓰긴 하겠습니까? 대단해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은 해보고는 싶었는데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잠깐씩 길거리에서 화단석 거기에 앉아서 잠깐씩은 해보기는 해본 것 같다. 근데 이렇게 경화선사처럼 안면 볼수하고 쌩까고 이건 못하지요. 안 못했어요. 어쨌든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었어서 나쁘지 않아.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괴이한 행위를 시장 바닥에서 행하는
생하고 있으니 신기한들 바라봐 두고를 경허선사를 뭐래 아이고 뭐니나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경허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찝쩍거려도 보고 쳐다보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그 양반놈들이 이런 싸가지 없는 양반놈들이 거다가 잿더리 털어댄다니까. 또 연화? 특히 그 당시는 유학을 숭상하는 사회인지라 유생들이 중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천민의 시각 8천민이야. 하인을 대하도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시장판에서 비린내나는 물덩이 바닥에 앉아서 물구덩이 바닥에 앉아서 천연술에 앉아있는 모습은 그들의 눈에는 비친 경어의 모습은 아주 가관이었죠. 우스꽝스러웠겠죠. 중에다가 왜 그 비 맞은 중이라고 하잖아요. 꼬락서니가 쫄딱이 물에 빠진 새양지 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더군다나 구척 장신이 사람들 오간 거기에 생선가게 그 비린내 나는 그 물에 앉아있으니 이게 참 과간이야 아니야? 과간이지. 그래서 고약한 유생들은 그들이 피던 담뱃대를 민대간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니까 거기다가 탁탁탁 털어요. 그 뜨거운 재가 막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경사는 뜨거워도 뜨겁다고도 안 해요. 미동도 없어요. 그놈들은 뜨거워 하고 경사사가 털고 나올까봐 그냥 쳐다보는데 경사사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절대 움직이지 않지요. 뜨거운 재를 경화의 민둥산 배머리에다가 태우고 털털털털 털어내면서 이런 나쁜 놈들이죠. 천하의 나쁜 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경화선사가 일부러 이거를 말 그대로 쌍매죠. 쌍매 또 자청하면서 매를 자청하면서 쌍매를 하면서 자기의 그 도를 실험하고 있는 역행의 비도를 실험하고 있는 경화선사만의 독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이 재수 없겠으리 푸트채 죽놈이 하필이면 이렇게 복잡한 시장통에 앉아있어 갈 길이 복잡하게 만들었고 지랄이야 엥 재수 없어 푸트채 겠겠죠 하면서 어둠을 감고 있는 경어의 얼굴을 향해서 그냥 가래침을 툭툭 받아내. 가래침이 여기 먹고 저기 먹고 저기 먹고 여기 에이씨 재수없어 재수없어 아 스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아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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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해요. 우리 형원사.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래가 그냥 좀 마르려고 그러면 또 탁 뱉고 또 여기 더 마르려고 탁. 눈도 안 떠? 쳐다보지도 않아. 아이씨. 에휴, 세상 살다가 내가 별꼴을 다 봐. 우리 경화선사. 경화의 얼굴을 향해 거듭 가래를 탁 침을 뱉고 휙 가버린다. 경화는 맨머리를 타고 드는 담뱃재의 뜨거움도 견디고 흘러내리는 가래를 또 그대로 투어요. 되는 대로 뭐 무념무상 무심삼매 내가 좋다고 말했잖아. 내가 무념무상이 이러한 모욕과 분노를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달게 받아내면서 하루 종일 꿈쩍도 하지 않고 홀로 산매에 들었다가 해가 다 뛰어내어 져가지고 장터가 조용해져. 에? 해가 다 져버렸어. 없어. 이제 생선가게도 문 닫고 다 닫잖아요. 다 없어. 그러면 그냥 그러자마자 경호사가 눈을 탁 떠버리고 내가 이겼다. 냐 이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오 마이 갓. 되었다가 해가 되었네요. 지고 시장이 나파에서 인적이 끊어지자 경호는 그제서야 오야 가부자를 풀고 두고도 하늘을 향해서 이놈들 내가 이겼다. 이 경호가 이겼다. 경호 만세다. 이렇게 가면서 에이 스님 하하하 이놈들 내가 이겼다. 좋으시겠어요. 대단해 우리 형수.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흉내조차도 내고 그래요. 이거는 되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화장실도 안 가냐? 응, 화장실 안 가요. 신기하게 내가 말했잖아요. 설정스님 하나
어떻게 건져 보려고 설정스님 그거 응? 그거 탄핵 못하게 하려고 그냥 내가 응? 종로경찰서에다가 한 달간 집회 신고를 해갖고 아침 7시에 가서 저녁에 10시에 와 밤에. 몇 시간이야? 15시간인가?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그래, 15시간. 15시간 동안, 이건 진짜더라니까. 15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김밥, 밥알갱이 하나 안 넘기면은 소변을 안 봐. 화장실도 안 가. 신체의 놀라움을 발견한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보따리 막 싸가지고 7시에 이제 차 끌고 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10시예요. 10시에 딱 집에 돌아와서 옷 벗잖아요. 그럼 그때 화장실을 가는 거야. 에이? 뭐지? 그러다가 진짜 끔찍한 날들이 지나갔지. 설정스님. 어떻게 그걸 견뎠는가. 미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친 건 그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조계사 앞을 가잖아요. 가슴이 막 무너져. 쳐다보기도 싫어, 조계사. 조계사 안 가요. 그래서 건너편에서 쳐다보기만 해. 끔찍해, 그 기억이. 어쨌든 그 종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 같아. 벌써 종로 거기 신세백화점 하면은 다음은 뭐래더라, 응? 우리은행입니다. 다음은 조계사 종로경찰서입니다. 나오면은 이미 거기에 전봉준이 앉아 있어. 저기서 보면 전봉준이 있어요. 아유, 전봉준이 나타나면 또 가슴이 그냥 미어지다가 그냥 조계사 앞에 내리면 또 조계사잖아. 근데 팔자가 뭔지 그냥 조계사 앞에서만 지금 응? 경허기념관을 2번, 3번을 말에 쪼개먹고 엎어먹고 지금 가서 또 영궁선실에 가서 있냐? 또 웃기는 건 영궁선실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와. 그게 뭔 일이야? 뭐요? 쇼트가 1500개가 넘어. 미쳤나봐. 아무튼 그런 끔찍한 경험 그거를 지금도 내가 피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 이 몸이 아픈가 봐요. 그런데 15시간을 안 먹으니까 소변을 안 보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아니, 인간이 어떻게 15시간 화장실을 안 가? 라고 했는데 진짜 안 갔고, 그 다음 날도 또 안 가더라고. 똑같아요. 15시간 안 먹으면은 안 가. 물 안 먹으면 안 먹으면은. 물도 안 먹었어요. 그냥. 너무나 막, 그때 설조편인가? 그놈들이 나 때려 죽인다고 몽둥이 들고 달라들지. 분하지. 일단은 설정스님 총무원 안에 있지. 대모는 일어나고 지랄 연병을 하지. 아이고, 또 어떤 놈이 한 시간에 50만 원 차를 빌려가지고 마이크 대고 지랄 개지랄. 그 놈은 또 뭔 지랄하고 있는지 지금은 다 처벌받았을 거야. 죄는 지은 대로 복은 닦은 대로. 아유, 또 어깨가. 그래가지고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경허스님도 아마 거기 앉아서 해가 동트기 전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나도 동트기 전에 7시에 갔다니까. 내리면 7시야. 나 안 해. 그래서 동트기 전에부터 가가지고 해가 닫힐 때까지 화장실을 안 가고 꼼짝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한 달간 경험한 거라고. 그래서 아마 경허선사도 이거를 하면서 자신의 그거를 역경계를 실험하면서 아마 이거를 해보셨을 거예요. 자, 고탕하게 웃으며 끝났어. 뭐라고? 이놈들 내가 이겼다. 고탕하게 웃으며 역경계의 비도를 마쳤음을 확인하고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갔더라. 왜 비틀거렸을까요? 밥을 하루 종일 굶었잖아. 근데 나는 하루 종일 굶었어도 집에 올 때까지 안 비틀거렸어. 집에 와서 이제 옷 벗고 뭐 하고 나면 이제 그때서 이제 배가 고픈가 이랬지. 이렇게 하여 역시 경허가 서산에서 추석하던 양씨의 이야기로 경허는 순경계를 뛰어넘어 스스로를 정도가 아닌 그렇다고 사도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서 사도냐? 사도는 아니야 이놈들아. 역경계지. 비도지 비도. 그래서 내가 역경계의 비도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비도로 역경계를 자신의 보라넘는 역경계의 비도의 경지를 보이는 일하였으니 자연에 관한 수많은 경어에 관한 수많은 역행의 일화 가운데는 삶을 지나치면서 자연스럽게 일궈낸 일화들의 대부분인데 비하여
이 일화는 이건 억지로 형용사가 만든 거지 뭘. 꾸며낸 자작극. 아 자작극이다. 자작극. 아 이 스님 자작극이 너무 세요. 자작극. 경화의 각본에 따라 억지로 짜여진 무대에서 경화는 온몸으로 역경계의 비도를 향해 스스로 춤추고 있는 드라마. 춤추고 있는 드라마였더라. 역시 경화가 멀매를 맞는 환경을 스스로 자처하고 역경계를 다스리는 내용으로 비도를 행하는 모습이었더라. 특히 경화의 비도는 각본 없는 드라마. 그죠? 짜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경사가 알아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즉흥적이야. 즉흥 연기. 드라마와 각본 있는 드라마가 실줄과 시줄과 달줄을 마냥 넘나들고 있지만 그 길사와 규제는 전혀 없어. 짜여진 각본도 없으니까. 각본이 따로 없다. 경화의 비도는 말이 비도지. 경화는 세상에 누가 감히 비도의 경계를 들라면서 억지로 자신의 역경계의 파도 속에 집어넣고 쳐넣고 그거를 즐긴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대도를 성취한 자의 진짜 깨달음의 경지를 넘나드는 자가 스스로를 당금질하면서 그거를 행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보통이 아니죠. 보통 분이 아니죠. 왜냐면 자신의 경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녹슬지 않게. 에휴. 그것은 비도가 바로 단순히 도의 대칭이 아니야. 비윤리성을 잣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허선사가 행한 역경계죠. 청정과 오염, 선과 악, 유화부를 넘어서 불성이 현재 머무르게. 역경계에서도 불성이 머무르고 그죠? 순경계에서도 불성이 머무르고 곧 역경계와 순경계에 불성이 있는데 어느 것을 역경계라고 하고 어느 것을 순경계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에? 에? 그거는 모두 분별심에서 나온 거라 역경계가고 순경계고 순경계고 역경계고 그것을 곧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경허선사가 보여주신 우리에게 현실로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유아물을 경계를 넘어서 불성이 현재하고 있는 거 있는 그대로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계침자의 경계로서 살아있는 자의 보살행의 무행을 현실 속에서 거침없이 구현해내는 걸림없는 행위였더라. 그런 걸림없는 행위를 걸림없이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자가 깨달은 자요. 너 깨달았냐 그 사람 보면 행위가 걸림없는가를 보면 알아요. 유아물을 넘나들고 선과학을 넘나들고 미추를 넘나드는 그러한 경계 속에 있는 그 자가 바로 깨친 자죠. 비도는 분명 중생의 안목에서 보면 뭐래요? 비도는 이 보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자의 안목이죠. 하근기의 안목, 중생의 안목에서 보면 자기만의 잣대로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일탈이자 역행. 저거 일탈인데? 응? 선로를 벗어났어? 뭐? 탈선? 그것은 일탈이자 역행이면 상식의 파괴를 넘어 몰상식의 경계 속에서 오냐? 몰상식하다. 경계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해. 중요한 말 나오죠. 새로운 가치 창출. 뭘 창출할까요? 경허선사가. 이 역경계의 비도를 행하는 데에는 경허선사가 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뭘? 중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고정적인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고정관념을 완전히 뛰어넘고 깨트려서 중도에 도달할 수 있게. 여러분 그런 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중도가 뭐래요? 도대체 중도 하는데 중도가 뭐래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정치판에서는 맨날 중도파라고 하잖아요. 그런 중도가 아니에요. 가운데 중도파가 아니야. 이도저도 아니니 아니라 모든 생각을 초월해서 뛰어넘는 경계. 새로운 가치 창출의 상생 과정이 인간의 감성을 부숴버려. 감성 따위가 무슨 상관인가. 거기에는 감성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또 이성도 뛰어넘어야 돼.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어야 돼.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인간, 그 이상의 인간, 그 이상의 인간이 바로 중도불이를 실천하는 깨친 자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을 뛰어넘는, 뭔 소린지,
감성과 이성을 다 뛰어넘어 인간이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고자 경화선사가 거침없이 그 행을 하셨는데, 그게 거침없이 아무나 되나? 아무나 흉내내려고 하는 것들 많지요. 한때는 있었어요. 그때 뭔 때야? 그때 한중왕 말고 중광스님, 또 뭐래더라, 또 일지, 예,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일지스님이나 중광스님이나 술 퍼마시고 그냥 갔어 다. 그렇게 그걸 마시는 게 아니야. 경허스님은 항아리째 대 마셔도 끄떡없어요.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술 마시는 걸로 경허선사를 흉내내려고 한다거나, 뭐 여자하고 같이 경허선사가 언제 여자랑 잤냐? 이상한 것들이라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거를 비도라고 한다면 개나 소나 가서 흉내내려고 하는 것들 천지죠. 힘들다. 이것을 비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흉내죠. 비도는 대단히 위험한 역설적 발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주로 감히 넘기기 어려운 행위를 뛰어넘어 거기에는 무언가 가치체계가 있어요. 새로운 뭔가를 창출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선지식만의 중생을 향한 자비심.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깨어나지를 못해. 똑똑똑 해가서는 안 되냐. 대갈통을 부셔버려야 돼. 그래야지 이 고정관념이 깨져요. 뛰어넘어 거기에는 넘보기 어려운 행위를 뛰어넘어 거기에는 무언의 가치체계가 도사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 이거를 경선사가 뭐냐? 쟤도 무한의 가치체계를 도사리고 있나 보네. 야! 무한의 가치체계가 도사리고 있더라. 이처럼 경화는 자신이 도달한 해탈의 부대에서 뛰어서 해탈의 부대를 박차고 나왔어요. 어디로? 저자로. 갑자기 오늘은 해미장터로 그 부대를 옮겨버렸어요. 해미장터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짠. 경화가 연출한 생성각의 단막극은 부처에서 축생의 그 행각까지 경원사가 말해서 나는 무해행이 아니요 축생행이올시다. 그냥 분해서 축생의 행각까지 망라되어 있는 극단적 비도로서 이 경원사가 이 축생행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도로서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육체적 정신적 역할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 말. 뭐? 육체적인 역할, 정신적인 역할. 육체적으로도 하루 종일 해봐. 하루 종일 그 생선가게 물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있냐고요. 응? 해 뜨기 전부터 해 질 때까지 꿀까. 쉬운 일이 아니죠. 미동도 하지 않고, 예? 그걸 할 수 있다는 것도 육체적 정신적 조건이 다 따라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배자를 머리카락 감는 깎아중이 머리 위에 떨게 하는 육체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 뜨거움, 또 아래 바닥에 찬 물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발, 다리 이런 것들이 고통을 요구하고 있었으니 아무나 그것을 흉내내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단 한 명도 그거를 흉내낸 사람도 본 적도 없고요. 해보려고 시도해본 사람조차 없어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우리의 위대한 경화선사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쪼작쪼작 뭘 만드는데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이렇게 좀 스티로폼하고 판넬하고 이렇게 주워다가 뚜둑뚜둑 만들고 있는데 괴로운 일이죠. 정신적으로는 중놈이 재수없이 길을 막고 있다고 얼굴에 가르침을 퇴퇴 맺고 내갖고 지나가는 유생들의 행위의 굴욕적인 모욕을 경화선사가 굴욕적인 모욕을 느꼈습니까? 이미 초월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는 뭐 견딜 수 있었고, 비린내나는 생선가게 벼르는 물에서 가부좌를 들고 하루 종일 참고 이기는 이것도 육체적인 고통. 스스록죄를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에게 안겨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경화의 비도지요. 이게 도란 말이냐?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니란 말이냐? 도다. 비도가 곧 도니까. 역경이 곧 순경이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도를 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것이 경화의 비도이다. 이러한 역경계의 비도를 경화는 여러 차례 우리에게 재현해내고 있죠. 수도 없이 재현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로는 지리산 마정령의 몰매 이야기도 있었고, 북녘의 이리중령에게도 경화의 역경계의 비도를
이리 중에 북쪽에 가서도 역경계의 비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만 했겠습니까, 경화선사가? 역경계의 비도를 경화선사가 남쪽에서만 했겠느냐고요. 그게 곧 뭐랬죠? 쌍매 이야기. 무슨 쌍매 이야기? 뭐지? 장뚜러벌. 그거 엎어졌어, 뭐야, 그게. 아, 그게 떨어졌나 보구나. 에이. 장뚜러벌 쌍매 이야기. 그럼 또, 떨어졌지? 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